fut볼을 좋아하는 아이였었죠. 술 먹으러 온 술이 정말 중요했어요. 하는 짓은 나랑 똑같았는데. 5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주. 우와! 김진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컨텐츠를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되게 네. 또 한다는 거에 감격스러워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안 없어지고 계속 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끈기 끝까지 가봅시다. 네. 보시기 전에 일단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엄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거 이거, 한번 이렇게, 이거. 네. 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시안의 지식 탐구 빠방. 형 진화가 되게 이렇게 쭉 됐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이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치와와 셰퍼드급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사피엔스를 압도했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한 거죠. 네,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거야. 어. 왜 그랬을까요? 네, 뭐 알아? 뭐 어떤 거? 단체 생활. 그렇지. 그걸 이길 순 없지. 그렇죠. 네안데르탈인은 20명에서 30명이 최대로 할 수 있는 단체 생활이고 가족 그 정도. 외부 가족과 연합을 못 한 거예요. 사피엔스는 그게 100명, 200명까지도 가능했다.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도 네, 같이 네. 이렇게 그룹으로.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지금 현생 인류라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커뮤니티 조직 능력. 근데 최근 들어서 네이버도 컨퍼런스 콜에서 커뮤니티 커머스를 앞으로 발전시킨다 하면서 그래 기사 났잖아요. 커뮤니티가 되게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 3, 4년 전부터 하신 분이고 실제로 지금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싶은데 알고 보면 핵심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사이비 교주님 뭐 이런 아닌가요? 비슷해요. 레스토랑을 하는데 아, 얼핏 보기엔 레스토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 모이는 장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국판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루미나 삼루미나티, 삼루미나티, 삼류미나티. 삼루미나티. 그러니까 한국판 삼루미나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사회서재 대표님 오영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 네, 본인 저기, 소개 저기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사회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오영재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커뮤니티 모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 하나의 집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 사업을 제일 먼저 네, 시작했어요. 그 막 젊은 친구들 막 한 집에서 같이 모여서 살고 하는 거 맞아요. 보면서 쉐어하우스 네. 그거 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서재라는 복합문화공간 레스토랑인데요.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겉보기에는 이제 식사와 와인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저의 의도에는 많은 사람이 같이 어울리기 좋은 공간을 기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었고 한국판 일루미나티, 비밀 결사들. 직접 제가 모임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아, 그게 이제 사유인 모임이라는 멤버십 모임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실속이 있는 게 제가 원래 이제 강남역에 사유회서재가 있고요. 남산에 사유회서재가 또 있어요. 두 군데요? 네, 두 군데 있는데 남산은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본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주. 우와! 그렇게 됐습니다. 나 너무 놀랐나? 없어 보이게? 5층 건물?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건물주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사유회서재를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건물이 이제 확 그 가치를 띄우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보통 말하는데 와. 부동산 디벨로퍼도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 세상에. 만약 저를 직업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 사업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축이 돼 있어요. 커뮤니티라는 형태를 통해서 특정한 입지라든지 아주 좋은 입지가 아닌 그 외 입지에도 커뮤니티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좋은 입지를 버리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 좀 낮게 평가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가치를 높이려고 어느 정도냐면 그 5층이잖아요. 근데 1층은 서점이 이제 들어오고 2층은 카페, 3층은 레스토랑 그리고 5층도 그 레스토랑의 연장선상에서 뭘 하고 있는데 4층이 없잖아요. 비었네요. 네. 4층이. 4층을 그냥 혼자서 라꾸라꾸 침대 하나 놓고 자기가 혼자서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전물 전체를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결이 맞지 않는 거를 좀 과감하게 포기하는 들이받는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채운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뭐 사무실로 타고 인차를 준다든지 그렇지.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과연 우리의 브랜드라든지 이 건물 전체 컨텐츠를 봤을 때 어울릴까? 거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는 제가 라꾸라꾸 침대를 펴기 위해서 쓰고 있다기보다는 아직 좀 이제 좋은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적당한 네, 그 기다리고 세입을 있다라고 못, 아직 안 찾으신 거구나. 제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제 따로 파트너를 이제 소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좋은 아직은. 계획이 서질 않아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가 왜 레스토랑을 하고 있지? 처음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어렸을 땐 공부를 되게 잘했다는 얘긴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었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다 애들을 몰고 다녔더라고요. 와, 본인이 이제 리더가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는 걸 리더라기보다는 좋아하셨구나. 약간 꾸러기처럼 야야 있어봐. 야 오랜만에 내가 오늘 재밌는 아이디어 생각이 났는데 말이야. 오늘 이 장난을 치고 놀자. 아니 네. 하는 짓은 나랑 똑같았는데 꾸러기처럼 사람들 왜 법대를 가고 나는 꾸러기 장난 중에 장난들이 공부 쪽으로 좀 간 거죠. 그때는 제 친한 친구들을 걔네들이 보여주는 적성과 상관없이 야 그냥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쪽 공부가 재밌는 것 같아. 그게 꾸러기 장난이라고요? 꾸러기 제 장난이지. 주변에- 이제 저거야. 야 재밌는 거. 야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서 성적 올려서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하자. 근데 진짜 그랬어요. 이게 제가 장난인 진짜 거야. 그랬어요. 어떻게 진짜 보면. 제가 그랬어요. 우와 이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막 이거 아니야 지금. 이번에 뭐 과학 대회 같은 데 나가서 경진대회 나가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내가 이번에는 뭐 탱크를 만들게. 너는 뭐 라디오를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끌려온 애들이 많았었고.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저한테 그 내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런 게 나 때문에 걔네 망친다고. 아 그럴 수 있죠. 걔네랑 놀지 마. 내가 웃기는 게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을 좋은 쪽으로 끌고 왔잖아요. 네, 네. 근데 대학교 가서는 제 친구를 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또? 왜? 다 서울대 법대 애들 아니야? 서울 때까지 갔잖아요. 과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도 있잖아요. 네, 네. 걔네들 꼬드기 시작을 했는데 아. 그때는 또 공부가 아니고 노는 거를 꼬드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서 저랑 같이 모든 친구들의 성적이 다 바닥을 찍고 그때 오영재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판사인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네요. 많죠. 아니 그럼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동기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그 중에서 저랑 같이 재밌는 작당들을 제일 많이 했었던 친구들이 이제 딱 6명 정도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4년을 보내면서 가장 값진 4년을 공부가 아닌 다른 걸로 같이 보냈었죠. 20살 때까지 못 해봤는데 내가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버킷리스트 담아두고서 한 몇십 년 가는 거를 내 자녀에 다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다가 회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혼자 사업을 하다가 몇 개를 말아먹었어요. 뭐 제가 매거진을 만들려고 만들어 본 적도 있었고 네. 매거진요? 네, 매거진 만들려고 매거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컬럼을 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독립을 해서 나도 컬럼을 쓰고 많은 컬럼 쓰는 친구들 모여서 축구 매거진을 만들어서 팔아보자 했다가 한국의 또 포포트를. 이제 좀 망했죠. 그렇게 사업을 한두 개 하다가 좀 말아먹어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나 혼자 움직여서 쓰는 거잖아요, 컬럼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고 뭐 조직을 갖추고 이걸로 수익을 고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어른의 세계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이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첫 직장 택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벤처기업이었어요. SK가 아니라? SK 아니고. SK도 들어갔어? 네, 벤처기업이었었고 그때는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게 코딩을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독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경영을 하지? 라는 걸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그때 매출을 그 당시로 한 1,0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그게 한 6년 동안에 1,000억을 찍은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그럼 얼마 동안이나 다니시고? 그 회사를 한 5년 정도 다녔어요. 5년? 오래 다니셨네. 다녔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본 게 이제 기업 워크아웃까지 가는 걸 보고 나왔어요. 진작에 막 튀어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거의 끝까지 같이 계셨네요. 그게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실에 보면 스타트업의 90% 이상은 다 사실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네. 그럴 때 내가 어떤 상황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은 대처일까를 한번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월급도 못 받았거든요. 월급 못 받았는데 월급보다 더 값진 경험을 생각을 하고 그냥 남아있었죠. 남아있고 그걸 보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놓고서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아니라 또 대기업 SK로 한 번 더. 들어갔단 말이죠. SK를 들어갔었죠. 네,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이게 그 몇 개 단계가 있잖아요. 네. 아주 초창기 꼬마 때 스타트업일 때 단계. 그다음에 그 다음이 어느 정도 한 몇백억 정도 규모로 찍은 중견기업 단계. 그 다음이 이제 대기업 단계죠. 네. 이제 중견기업의 흥망성쇠까지 이제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기업의 시스템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 게 커질 수 있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할까를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SK를 들어갔죠. 그러면 SK를 나오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잖아요. 자기 비즈니스를. 그때가 저한테 또 중요한 기로였었던 게 네. 20살 때 그런 기로가 있었잖아요. 직업 선택에서. 네. 기로가 있었고 그리고 SK를 들어가면서 그때가 저한테 기로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독립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몸을 담고 지금 그때 나이가 제가 이미 34, 5이었기 때문에 뭐 20살 패기만 가지고 또 스타트업을 아무거나 지금 이게 뜬다 이런 식으로 던져볼 만한 나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내가 이제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내가 애정도 가지고 있고 나의 적성으로 잘 맞고 좀 사회적으로 봐도 장기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저는 공간 사업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사업 공간이 아니라 이제 주거라는 형태를 하면 제가 운영이 편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하게 됐었죠. 그럼 그거는 항상 이렇게 좀 수입이 인컴이 들어오는. 그렇죠. 오. 그것도 굉장히 이익률이 좋아요. 타겟이 좀 틈새 시장을 찾은 건데 제 쉐어하우스는 한글 홈페이지가 없고요. 입주자 전원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아, 리얼리? 오로지 외국인들을 위한 월세 체계와 홈페이지 구성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넣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낮은 보증금. 보증금. 왜냐하면 보증금이 한국 사람들은 냈다가 돌려받는 돈인데요. 외국인들한테는요. 일단 하나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 또 내야 되지. 그렇지. 다시 자기네 돈을 되돌려 받을 때 또 환전 수수료 내야 손해가. 되지. 그게 되게 어렵고 귀찮은데다가 손해가 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월세를 좀 높게 받는 대신에 모두 다 포함해요. 해외에 오는 친구들 불안감 뭐냐면 딱 갔는데 월세 말고 내가 내야 되는 돈들이 뭐가 전기세, 수도세, 뭐 주민세, 인터넷 뭐 이런 거.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찾아본다고 찾아봐도 어디도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홈페이지에 됐다. 그냥 이 금액만 내면 너는 더 이상 낼 돈은 한 개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 차라리 그게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거죠. 하다가 생각과 달리 또 힘들었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제가 첫 번째 쉐어하우스를 할 때 그 당시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샤워 시설이 막혔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하수도 뚫어주시는 그 뻥이 아저씨를 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놀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하수구를 열었는데 거기서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되게 짧은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설마 여기 샤워실 이마를 영화 아저씨를 본 거 아닐까요 혹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빈 외국 친구들은 되게 비싸요. 그 외국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혼자 깎는 게 습관화돼 있어서 그래요. 네. 쉐어하우스 하면서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하다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거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회사를 하면서 이제는 회사는 없어지고 이제 쉐어하우스만 남은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 많은 시간을 앞으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써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일본 여행도 가고 이때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즈니스 트립에 가까웠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라고 결정한 게 일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뜨던 게 그 뭐 트렌드 코리아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치타야 서점이 있었어요. 서점이면 책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나 뭐 캠핑에 대한 서적을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 캠핑 서적 앞에 캠핑 장비도 팔고 연계해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제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 전체에 관심이 있을 테니 하면서 뭐 이런 텐트 사면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관심사와 취향 기반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치타야 서점을 갔다가 우연찮게 되게 약간 마을 같아 보이는 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딱 그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편안하고 뭔지 모르게 궁금하다는 궁금증을 되게 자아내는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쉐어하우스였어요. 그게 하나의 타운인데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타운인데
한 건물 한 동이 쉐어하우스인 거죠. 그래서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람들이 다 입주자들이 있어서 주거 공간을 쓰고 있고 거기에 1층이 공용 라운지 그리고 그 공용 라운지에 붙어서 카페도 있고 그로서리 샵도 있고 여러 가지 파는 이제 타운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뭔가 여태까지 제가 원래 헤어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퍼즐이 뭔가 맞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셔서 돌아와서 네. 그때부터 이제 사유의 서재를 만들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사유의 서재. 네. 아. 그때는 아직 사유의 서재 오픈하기 전에 네. 공유서재 사유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사유의 서재가 왜 공유서재 사유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 집에 놀러 갔다고 네. 하면 그 사람의 침실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생각해 보면 서재거든요. 서재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즐겨 보던 책들, 여행 다녔던 사진들, 뭐 즐겨 먹는 술들 그런 게 진열이 돼 있겠죠. 거기 들어가면 그런 취향을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면서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서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유서재 사유라고 한 게 각자 집에 있는 서재를 집에만 가둬두지 말고 꺼내주세요. 제 서재에 있는 것부터 꺼내왔어요. 제 서재에 있었던 책이랑 그다음에 재미있는 굿즈들이랑 그다음에 많은 술들. 술 먹으러 온 술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술이라는 게 물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먹는 소맥도 있지만 술도 굉장히 다양하고 술만 가지고도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더군다나 이야기들 뭐 더군다나 그게 내 서재에 있었던 술이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어디서 샀고 왜 샀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되게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요. 나는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나는 요즘에 형 모임 중에서 술자리에 회의적이었던 게 야, 이렇게 술자리만 하다 보니 발전이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발전이 있는 술자리를 만드신 거네. 내가 세상 전부를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 내가 조금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서재 모임이에요. 사유의 서재 저 공간을 처음에 오픈한 게 언제였죠? 그게 재작년 5월이었죠. 코로나랑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네. 모일 수가 없잖아. 저는 레스토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제 게스트들을 데리고 편하게 모임을 모이실 하면서 수.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회원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대관을 하지 않고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좋겠냐? 어디에서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강남역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교통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통이 제일 곳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가는 일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 시작을 한 게 이제 3월이었는데 그때 한국에 좀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딱이다. 지금 살짝 이렇게 조금 소강 상태로 가다가 인테리어 끝나고 5월에 오픈할 때 되면 그때는 약간 억눌렸던 게 다 풀려서 오히려 더 분위기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서 이런 한 치 앞도 못 보는 세팅을 해놨는데 5월이 됐는데 꺼지기는커녕 아주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아예 레스토랑으로 피벗을 한 거예요. 어쨌든 자리를 잡았다가 네. 아니 자리 잡는 걸 어떻게 잡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누군가 집에 놀러 간 것 같은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게 전반적인 색감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메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제 서재 회원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조금 다른 데랑은 다르다는 느낌을 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서재 회원들한테 제가 서비스를 비벼주려고 한 거였거든요. 치즈가 이만해요. 이만은 거대한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TV에서 통째로 카트에 밀고 온 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제 막 이게 사유의 서재였구나. 파스타를 부은 네. 다음에 치즈를 막 비벼가지고 맞아요. 서브를 해준 건데 이제 그게 저의 시그니처 쇼였던 거죠. 네. 나도 저기 되게 그 TV에서 보고 되게 네네. 가고 보고 싶었다 했거든.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 맛있어요. 그게 어쨌든 굉장히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바이럴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럴 덕분에 오픈하고 나서 첫 달은 진짜 힘들었는데 두 번째 달이 돼갈 때쯤에 갑자기 새벽 1시부터 알람이 띵띵띵 계속 뜨는 거예요. 예약하려고.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도전 이렇게 명동 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승부수 아니었어요? 완전 다른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봤었던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까지 가는 제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가 이번에 명동에 오픈하게 된 이제 사회 서재고 취향과 관심사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돌아갈 수 있게 전층을 다 기획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꼭 한번 놀러 갈게요 진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으세요?
앞으로는 이 다음 단계가 저는 그 타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슬슬 마지막 질문 네네. 드려야겠죠? 요런 점만큼은 내가 비범한 포인트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따뜻한 관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MBTI 검사를 하거나 해보면 제가 호스트 기질자가 나와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게 좋으면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꼭 나누고 싶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새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대신 실패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계속 찾아다니면서 경험을 해보고 아 이거를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사람을 같이 하면 재밌겠다 라는 것들을 계속 하고 다녀요. 지금 그 결과물이 사실 헤어스기도 하고 사유인이기도 하고 아까도 서재 말씀드린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재미있는 걸 하고 싶을 때 저도 에너지를 받고 제 앞에서 제 곁에서 사람들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좋아서 그런 저는 조금 따뜻한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좀 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좀 관찰을 하게 만들게 되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드려서 따뜻한 관찰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이제 빨간 토끼를 보면서 마지막에 좀 이 사람을 정리해주는 뭐 사자성어 같은 거라도 하나 딱 해라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괜찮네. 근데 아니 매번 그 사자성어 어떻게 해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딱 진짜 떠오르네요. 뭐야? 허실실. 그 만나보면요 되게 별 생각이 없어 보여요. 뭐 이것저것 그럴 때 하고 많아요. 게임하고 놀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진짜로. 근데 아이, 지금 보니까 되게 치밀하게 생각하고 자기 경험에서 또 뭔가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허실실하면 안 되죠. 그럼요. 본인 평비 포인트를 살려갖고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걸 해갖고 온실 효과 뭐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에서 커뮤니티 커머스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미리 선취하고 가니까 진짜. 앞으로 진짜 되게 잘 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하시죠. 아 좋습니다. 커뮤니티로 저쪽으로 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하고 얘기 나눴는데. 너무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은. 제가 저 스스로를 사유인 회원분들한테 말을 할 때 저는 영어 사유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호스트와 게스트라고 구분을 했지만 사실 누구나 영원한 게스트도 없고 호스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먼저 영어 사유인이 돼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나누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저와 함께 나눠주시길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멋지다. 아, 온실 효과.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나중에 정말 꿈꾸시는 타운 꼭 만드시길 저희도 옆에서 응원하고 잘 같이 지켜봐요. 도울 수 있는 것 있으면 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타운 영어 입주민. 영어 입주민. 타운 내가 지킬 거야. 김진수, 이시안 오영재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구독. 이거.